집안일 하다 보면 무슨 쓰레기가 매일 이래 많이 나오노 하는 생각 들지. 한 가정에서만 하더라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며칠 동안 수거해 가지 않는다. 그럼 어째 되겠습니까? 보기 안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했긴데 동래구의 한 쓰레기 업체 문제로 동래구에서는 쓰레기를 며칠 동안 수거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하던데 지금은 어떤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치종입니다. 예, 저희 동래구 쓰레기 문제 이 업체가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는 드렸는데 이게 저 쓰레기를 수거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최근에 들려와가지고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작년에 이 수거업체에서 비위 문제가 터졌었는데, 예, 올해는 사실은 유령 직원을 내세워서 좀 인건비를 착복한 이런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업체에서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시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업체, 그 다음에 구의회 노동자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착복된 임금을 노동자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거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수거를 거부하게 되면서 동네 지역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가 수거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하고 또 구청 직원들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총동원을 해서 좀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되는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래구에서 온천동하고 사직동, 일삼동 그 주민에게 그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하던데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 이런 거 배포 받으신 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쓰레기가 수거 안 되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설명하는 과정으로 아마 안내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제가 살펴보니까 업체 노사 분규와 무단 결근, 태업, 관리 한계의 탓에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네. 예.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노사분규 그리고요? 예, 무단 결근, 무단결근. 태업, 그리고 관리 한계 탓에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이유를 갖다가 보냈는데, 느끼시겠지만, 구청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네.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이 안내문 받고 비난하는 분이 많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업체가 사실 비위 관리, 제가 작년에도 문제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실패하고도 올해 또 이 업체에 이제 일을 맡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란을 자초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령 직원, 인건비 착복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노동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임금을 착복을 했는데 딴 사람한테 갔는데 예. 근데 이게 단지 모든 게 노동자와 부사 분규 탓인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니까 예. 구청이 역할을 안 해놓고는 책임을 전가하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노사분규라고 하면 노사 양측이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합의점에 못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착복한 건 회사의 잘못인데 그런 수거업체 자체를 이렇게 잘 견제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쓰레기 수거를 대행한다는 것은 그 관리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업무를 위탁하면 그 책임은 위탁 업체에 있지만 쓰레기 문제 같이 대응을 하게 될 때 같은 경우는 대응을 시킨 관계 기관의 책임이 있긴 사실은 마지막 책임은 동네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게 노사 분규 탓에 한 것으로 항의하니까 사실은 주민들 보시기에도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까지 이렇게 배포할 정도로 그 문구를 쓰는 그 상황에서 담당자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썼을지 굉장히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썼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아니라는 거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동래구 수거업체 문제가 이게 나온 이 비위 문제부터 해가지고 요 의혹부터 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는 건지 이렇게 그럼 쓰레기 수거업체가 너무 부족한 현실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별로 지역 도급체라 이래가지고 지역에다가
어느 지역에 전체 쓰레기 수거 비용이 얼마 드니까 통으로 맡기는 구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뭐 보통 한 구에 두세 개 정도의 업체가 이제 그 나누어서 맡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업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뻔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업체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좀 강력화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그 다른 지역에 좀 뭐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되는데 대부분 다 그 구 내에 있는 업체들 한두 개가 거의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위가 있어도 계속 진행이 되고 해결하겠다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 사태가 사실은 오랫동안 반복이 되어 온 상황이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임금을 받아야 되니까 수거업체 직원 중에 일부는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유령 직원을 내서 인건비를 착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0명의 인건비를 받아서 9명만 고용해서 9명이 그 일을 다 하고 한 명분은 착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렇죠. 하면 이 노동자 9분한테 가야 되는 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 체납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업체가 거의 한두 개밖에 없다 하셨다 아닙니까? 두세 개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업체가 아예 이제 폐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러면 동래구의 쓰레기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구청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비정적인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급적 빨리 6월 달부터 새 업체가 이제 그 수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빠르게는 이번 주 내로 선정이 돼서 수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큰 문제는 발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입찰을 보고 들어온 업체는 그럼 사전에 계약한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겠네요. 예, 그래서 뭐 그 기존에 진행하고 업체라고 한다면 조금 뭐 시설이나 그다음에 그 직원들 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기존의 다른 업체에 그런 직원들을 고용 승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는 쉽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향후 계속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동래구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의원 한 분이 굉장히 이걸 열심히 추적을 하고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더 많이 밝혀졌더라고요. 근데 다른 구도 사실은 뭐 이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예.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2019년도에 금정구하고 수영구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문제가 크게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산 MBC의 빅벙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저도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지고 하니까 부산시가 18개 구군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조례하고 그다음에 대행 계획을 할 때 계약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게 뭐 인건비라든지 복리수행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게 부정이 발견됐을 때는 환수하고 그리고 다음 계약 때는 배제하는 페널티 조항을 넣어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유도를 좀 시켜서 지금 각 구군에서 그런 것들이 속속도록 도입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업체 관리에 실패를 했고 거기다가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단지 노사 관계에 문제를 하다 보니까 비난도 받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운 과정으로 갔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모양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럼 금정구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을 때 업체의 그 위임했던 그런 권한들을 다 환수를 한 적은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아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극복을 했었고 이제 실제로 제가 살펴보니까 북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부분을 조례하고 계약서에 넣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부산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 도급제라는 방식 하에서도 이 부분만 들어가더라도 관리가 상당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마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몇 개 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구들이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쓰레기가 수거되고 운반돼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해서 권리를 행사해서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종 대표였습니다.